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몸만 와. 밥이나 한 끼 하자. 참으로 따뜻하고 고마운 말입니다. 그런데 무언가 아차 싶은 기분을 느껴본 적 없으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여러분은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는 누군가 그냥 와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알게 되고, 두 번째는 빈손이 왜 나 자신의 체면을 깎는지 뼛속 깊이 이해하게 되며, 세 번째는 돈이 없어도 빈손이 아닌 사람이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손에 쥐게 됩니다. 이것은 선물 이야기가 아니고 돈 이야기도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 것인가,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20년 전, 전라도 강진, 바다가 보이는 작은 초가집.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관직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았고 수백 명의 제자를 거느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분은 죄인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고,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고 친구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는 적막한 바닷가. 그가 바로 다산 정약용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유배지에서 정약용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단정해집니다. 더 예의 바르게 살아갑니다.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마을 사람들을 대할 때도 흐트러진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남을 업신여기지 않으면 남 또한 나를 업신여기지 못한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라. 왜 그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이 말을 아들에게 남겼을까요? 오늘 그 답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친한 사이일수록 격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족끼리, 오래된 친구끼리 무슨 선물이냐며 손사래를 칩니다. 하지만 관계가 깊을수록 오히려 더 지켜야 할 예의가 있고 더 갖춰야 할 정성이 있는 법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유배지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태도와 격식을 강조하셨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마음까지 가난해져서는 안 되며,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사람을 대하는 예의를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나아가 자신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리 편한 사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특히 남의 집을 방문하거나 누군가를 만날 때 빈손으로 가는 것이 왜 스스로의 체면을 깎아먹는 일인지, 그리고 그 작은 정성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지에 대해 깊은 통찰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산 정약용 선생님의 지혜를 빌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네 가지 핵심 원칙을 깊이 있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히 선물을 주고받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며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방패이자 타인과의 관계를 단단하게 묶어주는 끈입니다. 첫째, 말 이면에 숨겨진 진심을 읽어내는 통찰력, 즉 눈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물질이 아닌 정성이 관계의 윤활유가 되는 원리입니다. 셋째, 빈손이 초래하는 마음의 빛과 관계의 균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 스스로의 품격과 자존을 세우는 태도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평소 허물없이 지내던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한 친구가 좋은 일이 있어 잔치를 열면서 다른 친구에게 자네는 내 가장 친한 벗이니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고 그저 와서 즐기게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친구는 정말 빈손으로 갔습니다. 잔치상은 푸짐했고 사람들은 북적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빈손으로 온 친구는 왠지 모르게 자리가 불편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집주인에게 건네는 덕담과 작은 선물들이 오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자신이 마치 초대받지 않은 객식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주인인 친구는 변함없이 그를 대했지만
그의 마음 속에는 이미 스스로 만든 벽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슬그머니 자리를 뜨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친구의 말이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빈손으로 간 친구의 소심함이 문제였을까요? 지금부터 정약용 선생님의 시선으로 사소해 보이지만 결코 사소하지 않은 인간관계의 난제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사람을 얻고 싶다면, 그리고 그 사람 곁에서 당당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 4가지 원칙을 가슴 깊이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말의 껍데기가 아닌 속뜻을 헤아리는 지혜, 즉 기미를 읽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말 그대로 믿어야 할 것이 있고 말 뒤에 숨은 배려를 읽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께서는 기미를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그냥 와라고 말할 때 그것은 정말로 당신이 아무런 준비 없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 속에는 당신이 내 초대에 응해주는 것만으로도 고맙지만 당신이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부담을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배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그 말은 당신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배려이지 당신의 무례를 허용하겠다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겪는 일상 속 사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랜만에 선배가 밥을 사겠다며 후배를 부릅니다. 너 취준생이라 돈도 없을 텐데 그냥 나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후배는 고마운 마음에 정말 빈손으로 나갑니다. 선배는 비싼 고기를 사주고 술도 사줍니다. 후배는 잘 먹었습니다 라는 말만 남기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한두 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선배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묘한 허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이 많아서 사는 게 아닌데 이 녀석은 정말 받기만 하는구나.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간사하여 주는 기쁨도 크지만 돌아오는 것이 전무할 때 느끼는 공허함도 무시할 수 없는 법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목민심서에서 관리가 백성을 대할 때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만날 때에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근본이라 하셨습니다. 그냥 오라는 말은 당신의 지갑을 걱정하는 상대방의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 따뜻한 마음에 차가운 빈손으로 답하는 것은 상대방의 배려를 무색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싼 선물을 사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배려를 내가 알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선배가 밥을 사준다고 하면 작은 커피 한 잔이라도 내가 사거나 아니면 편의점에서 파는 숙취의 소재라도 하나 사서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말 뒤에 숨은 진심에 화답하는 방식입니다. 형님, 빈손으로 오라셨지만 얻어먹기만 하는 게 죄송해서 형님 좋아하시는 이 음료수 하나 사왔습니다. 이 말 한마디와 작은 물건 하나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내 배려를 고마워하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주게 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도 자식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그저 안부만 묻지 않았습니다. 작은 책자 하나, 직접 쓴 글귀 하나라도 동봉하여 보냈습니다. 그것은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내는 이의 마음의 무게를 느끼게 하는 장치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군가 그냥 와라고 말할 때 그 말을 준비할 필요 없어가 아니라 내 마음을 편하게 받아줘라고 해석하십시오. 그리고 그 편안한 마음에 대한 작은 보답을 손에 쥐고 가십시오. 그것이 바로 관계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지혜입니다. 둘째, 물질의 가치가 아닌 정성의 가치, 즉 성의 원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말을 돈을 쓰라는 말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아예 사람 만나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돈이 없어서 못 만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 선생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평생을 통해 성, 즉 정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물건은 비록 하찮으나 그 속에 담긴 뜻이 깊으면 그것은 천금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반대로 천금을 주더라도
그 속에 공경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뇌물이거나 적선에 불과하다고도 하셨습니다. 진정한 선물은 가격표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며 쓴 시간과 마음에 있습니다. 현대사회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친구가 새로 이사를 했다고 집들이 초대를 했습니다. 휴지나 세제 같은 거 다 있으니까 아무것도 사오지 마. 이때 백화점에서 비싼 디퓨저를 사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친구가 평소 좋아하던 하지만 구하기 힘든 옛날 과자를 시장에서 찾아 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디퓨저가 훨씬 비쌉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더 큰 감동을 주는 것은 어느 쪽일까요? 야, 내가 이거 좋아하는 거 기억나서 오는 길에 시장 다 뒤져서 사왔다. 이 말과 함께 건네진 소박한 과자 봉지는 단순한 과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심이고 기억입니다. 나는 너를 평소에 생각하고 있다. 나는 너의 취향을 알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강진 유배 시절 제자들을 가르칠 때도 그러했습니다. 선생님은 제자들에게 값비싼 수업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산에서 캐온 나물, 집에서 기른 채소, 아니면 직접 잡은 물고기 한 마리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그것은 스승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자 배움에 임하는 제자의 정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어떤 제자가 밭에서 갓 딴 싱싱한 오이 몇 개를 가져왔을 때 정약용 선생님은 그 오이의 값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 오이를 키우기 위해 흘렸을 제자의 땀방울과 스승에게 가장 먼저 맛보이고 싶어 달려온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감동하여 밤새워 쓴 글을 제자에게 선물로 주시곤 했습니다. 여러분, 빈손을 면하라는 것은 지갑을 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고민하는 시간을 쓰십시오. 요즘같이 바쁜 세상에 누군가를 위해 고민하는 시간만큼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직접 쓴 손 편지 한 장, 상대방의 건강을 생각해서 끓인 차 한 잔, 집에서 정성껏 만든 밑반찬 한 통. 이런 것들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닙니다. 상대방이 부자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부자는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에는 큰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으로 살 수 없는 당신의 시간과 정성이 들어간 투박한 물건에서 진정성을 느낍니다. 그냥 오라고 했을 때 화려한 포장의 선물 세트를 들고 가는 것은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손때가 묻은 당신의 온기가 담긴 작은 무언가는 상대방의 경계심을 허물고 마음의 문을 열게 합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정성은 결코 초라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사람의 향기이며 그 향기는 반드시 상대방의 마음에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셋째, 주고받음의 균형, 즉 관계의 순환을 만드는 지혜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치는 순환에 있습니다. 물도 고이면 썩고 공기도 흐르지 않으면 탁해집니다. 인간관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에서만 계속 주고 다른 한쪽에서는 계속 받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언젠가 균형을 잃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이를 두고 예는 오고 감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어야 하고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이 있어야 서로를 존중하는 대등한 관계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친한 사이니까 괜찮아라고 생각하며 받는 것에 익숙해지곤 합니다. 하지만 받는 것이 습관이 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비굴함이 싹트게 됩니다. 상대방의 눈치를 보게 되고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 주는 쪽은 은연중에 우월감을 갖게 되거나 혹은 지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원칙은 단순히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이 관계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함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들고 감으로써 나는 받으러 온 사람이 아니라 나누러 온 사람이 됩니다. 이 작은 차이가 만남의 공기를 바꿉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매번 밥을 얻어먹는 친구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다가 나중에는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오늘은 메뉴가 별로네라며 불평까지 합니다. 이 친구를 보는 주변의 시선은 어떨까요? 반면에 형편이 넉넉지 않아도 얻어먹을 때마다 형님, 지난번에 잘 먹어서 제가 껌이라도 한 통 샀습니다라며 주머니에서 사탕 하나라도 꺼내 건네는 친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더 챙기고 싶어 할까요?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될까요? 후자의 친구는 비록 작은 것을 내놓았지만 그 행동으로 인해 관계의 빚을 청산하고 당당한 친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가난에 시달리면서도 이웃에게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갚으려 노력하셨습니다. 물질로 갚을 수 없을 때는 이웃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쳐 주거나 병을 고쳐주는 처방전을 써주거나 혹은 지혜로운 조언을 해주는 것으로 대신하셨습니다. 절대로 그냥 받는 법이 없으셨습니다. 공짜 밥은 목에 걸린다는 옛말처럼 대가 없는 호의는 결국 마음의 짐이 됩니다. 선생님은 자식들에게도 남의 집 우물물을 한 바가지 얻어 마시면 그 집 마당에 돌 하나라도 치워주고 오라고 가르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으로서의 도리이며 관계의 흐름을 막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집에 빈손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은 무의식적으로 채무자의 심정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작은 음료수 박스라도 하나 들고 들어갈 때 여러분은 대등한 교류자가 됩니다. 그 당당함이 여러분의 표정을 밝게 하고 대화를 더욱 유쾌하게 만듭니다. 상대방 역시 당신을 자신에게 기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삶을 나누는 동반자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빈손을 피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나 자신을 빚쟁이로 만들지 않기 위한 스스로를 위한 현명한 처세술인 것입니다. 넷째,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는 태도, 즉 자존감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자 정약용 선생님 철학의 정수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빈손으로 가지 않는 것은 결국 나의 체면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체면은 남에게 과시하기 위한 허세가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당당함, 즉 자존감입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에서 패족이 되어 몰락한 집안의 자식들에게 더욱더 엄격한 몸가짐을 요구하셨습니다. 가난할수록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말씨를 정갈하게 하며 남을 대할 때 흐트러짐이 없어야 한다. 왜 그러셨을까요? 가난하다고 해서 행동까지 누추해지면 세상은 그 사람을 정말로 하찮게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남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빈손으로 덜레덜레 들어가는 모습은 자신의 격을 스스로 낮추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준비도 성의도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 작지만 정성스러운 선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은 나는 예의를 아는 사람이며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듯 당신도 소중히 대합니다라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우리가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갈 때 복장을 갖춰 입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한 예의이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나 자신의 품위 유지이기도 합니다.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내가 갖춰 입은 마음의 예복입니다.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중요한 분을 만나거나 거래처를 방문할 일이 생깁니다. 그때 그냥 오십시오라는 말을 듣고 정말 빈손으로 가는 사람과 회사의 로고가 찍힌 다이어리나 상대방이 관심 있어 할 만한 신문 기사 스크랩이라도 챙겨가는 사람. 이 둘의 이미지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전자는 수많은 방문객 중 한 명으로 잊히지만 후자는 준비된 사람, 센스 있는 사람, 격이 있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비록 유배객이라는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그 정신만큼은 그 누구보다 고귀하게 지키려 하셨습니다. 다산초당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맞이할 때도 비록 차려낼 것은 거친 차 한 잔뿐이었지만 그 차를 내어놓는 다구를 정갈하게 하고 주변을 깨끗이 쓸고 옷매무새를 다듬어 손님을 맞았습니다. 자신의 가난을 핑계로 손님을 소홀히 대하지 않았고
반대로 손님이 왔을 때 자신의 초라함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정성으로 그 자리를 채웠기에 당대의 수많은 학자와 제자들이 그 먼 강진까지 선생님을 찾아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빈손은 편할지는 몰라도 여러분을 가볍게 만듭니다. 손에 든 작은 선물은 물리적인 무게는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존재감을 묵직하게 만들어줍니다. 체면을 잃는다는 말은 남들이 나를 욕할까봐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나의 존엄을 놓아버리는 것을 경계하라는 뜻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준비해서 가는 마음, 문 앞에서 옷매무새를 한 번 더 고치는 마음, 들어갈 때 밝은 미소를 장착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정성이 되고 그 정성이 모여 여러분의 인격이 됩니다. 사람들은 물건을 받은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건네던 당신의 그 품격 있는 태도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이 4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그냥 와라는 말 뒤에 숨은 배려를 읽고 그에 화답하는 눈치를 기르십시오. 둘째, 가격이 아닌 마음이 담긴 정성, 즉 나만의 정성을 준비하십시오. 셋째, 받는 것에 익숙해지지 말고 작게라도 베풀어 관계의 건강한 순환을 만드십시오. 넷째, 빈손이 아닌 채워진 손으로 당신 스스로의 당당한 품격을 지키십시오. 정약용 선생님은 일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어른은 나이만 먹은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 끊임없이 정성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점점 더 각박해지고 개인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치페이가 합리적이라며 정을 나누는 문화가 사라지고 가성비를 따지느라 마음의 여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옛 선인들의 지혜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차가운 계산기가 아닌 따뜻한 손길이 오고 갈 때 비로소 우리는 남이 아닌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내일 누군가와의 약속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랜만에 부모님 댁이나 친구 집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현관을 나서기 전 잠시 멈춰서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의 두 손은 비어 있는가? 아니면 작은 정성으로 채워져 있는가?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길가에 핀 꽃 한 송이라도 좋고 따뜻한 붕어빵 한 봉지라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손에 들린 물건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며 상대를 생각했던 당신의 그 예쁜 마음입니다. 군자는 홀로 있을 때에도 삼가고 남을 대할 때에는 정성을 다한다. 다산의 이 가르침을 기억하며 빈손이 아닌 꽉 찬 마음으로 세상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그 문 뒤에서 여러분을 맞이하는 사람의 눈빛이 달라질 것이고 그 만남의 공기가 달라질 것이며 마침내 여러분의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품격 있게 변화할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작은 이정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태도로 사람을 얻고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지혜를 나누는 큰